이제부터는 오래간만에 국제 뉴스 좀 해볼까요? 워낙 지금 국내 이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국제 뉴스 해본 지 오래됐는데요. 자, 먼저 중앙일보에 쓸데없는 기사가 떴습니다. 쓸데없는 기사. 네, 우크라이나 보안국 성명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콜라이우 지역을 방문했을 때 러시아 공습을 준비하고 있던 러시아 정보원 한 명을 구금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 용의자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오차키우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 군부대 내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 돌아다니면서 우크라이나 목표물의 위치를 촬영했다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쪽 목포 옆에 영암군에 있는 슈퍼에서 일하는 사람이 네. 이 용산 대통령실을 테러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다녔다. 뭐 이런 뉴스인 거죠. 이미 이게 이제 해묵은 뉴스인 게 아니라 젤렌스키는 딱 등장하자마자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숨어서 그 정보 안 알리고 돌아다니고 남의 나라 정상들 비행기 타고 해외 가고 이런 짓 하는 게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내부뿐만 아니라 내외부에서 젤렌스키가 어떻게 발라버리려고 하는 또 그 나라는 총도 흔하잖아 지금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별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젤렌스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자, 여기에 관련된 거는 최근 들어서 그 굉장히 그 특이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우디에서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일종의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중국, 러시아를 뺀 중국, 일본 이런 데서 평화회의. 평화회의라고 이걸 모였는데 이게 무슨 이제 러시아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재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계속해갖고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전쟁을 그만하고 계속해라. 라고 하는, 더 이상 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40개국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임을 주도한 국가들은, 사우디, 터키, 일본, 중국입니다. 그렇게 언뜻 이렇게 보면, 얘네들 원래 미국이랑 안 친하던 애들인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하자고,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평화회의 협의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정전이나 종전은 직언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 기다려달라. 그렇지. 그럼 뭐에 대한 것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하느냐. 지금 현재 이 국가들, 여기 모여있는 반미 친중 친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패권을 어느 정도 상대할 수 있을 규모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당장 끝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일종의 전쟁을 늘려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서 진영이 이제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독자적인 이제 경제 제재를 통해 갖고 일종의 세계 경제에 일단 공급망을 움켜쥐고 있는 게 사실인 거야. 그래서 아직도 달러 위주로 돌아가는 일종의 세계 경제, 무역 이런 쪽 안에 대체제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스위프트라고 부르는 달러와 결제입니다. 국제 결제, 그러니까 국제은행 간 신용 결제 관련된 그 시스템 네트워크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제재를 때린 부분이 그 부분이죠. 쉽게 말해서 여기 뉴욕에 있는 그 은행이 아닌 별도의 어떤 협의체 같은 건데 이 스위프트에서 결제를 안 해주면 일전의 돈이 다른 나라로 송금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 돈이 전달되질 않기 때문에 단순 무역에서부터 일반인들의 개인 송금까지도 딱 막아버리는 순간 완전히 경제가 봉쇄되는 이런 류의 이제 아주 강력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돈으로 다른 나라하고 100% 무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화폐를 통해 갖고 이걸 바꿔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달러와 스위프트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더 세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미국한테 못 대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각 국가들이 통합 화폐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각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갖고 이러한 환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될 수 있게끔 일종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중국하고 러시아인 거고 거기에 딸려 있는 이른바 브릭스를 비롯한 자원 부국들이 앞으로 미국 채권에 의존되는 달러와 유통보다는 자본을, 그러니까 자원, 뭐 나무면 뭐 목재면 목재, 뭐 석유면 석유, 가스면 가스 이러한 자원들을 매개체로 한 자원 중심의 새로운 결제 체제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달러를 대체하자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준비는 2년 넘도록 계속 해오고 있는데 완성이 아직 안 된 상태란 얘기지.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하고 척을 져버리면 미국이 똑같은 방식으로 러시아 제재하듯이 스위프트 제재로 이런 나라들을 때려버리면 경제가 순간적으로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미국도 전쟁에 신경 쓰느라고 딴짓 못하고 유럽도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반미 국가들에 대해서 견제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해서 가고 싶은 게 현재 사우디라든지 브릭스, 이제 새로운 신브릭스 확장 국가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네들은 어느 시점을 안정적으로 이 시스템이 완성되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으로 보느냐? 내년 연말 정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1년 반 이상은 전쟁한다고.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뭐 계속 나오겠지. 무슨 드론으로 공격을 했네. 박격포로 공격을 했네. 뭐 어쩌네. 이렇게 얘기가 가고 있지만 이 전쟁에 나토나 EU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핵전쟁으로 돌변한다라는 거는 이미 푸틴이 선언한 거기 때문에 오로지 우크라이나 네가 계속해서 개겨라. 알아서 막아라. 알아서 계속해서 러시아랑 지금 전쟁 상태를 유지시켜라. 그거 하고 있는 동안은 먹을 것도 내주고 돈도 좀 내주고 무기도 좀 대주고 할게. 근데 비행기라든지 무슨 뭐 장거리 유도탄이라든지 이런 대량 생산할 무기나 비싼 무기는 요구하지 마. 그냥 자주포하고 탱크하고 장갑차하고 이런 건 우리가 계속 대줄게. 대전차포 이런 거 대줄 테니까 그냥 몸빵으로 계속 러시아랑 싸우는 거야. 지금 이 긴장 상태 유지시켜 주는 거야. 라고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젤렌스키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지어낸 거다. 지어낸 거고요. 그게 연관시킬 수 없는 거고 최근 들어 뭐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뭐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뭔가 지금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을 서방 언론에서 계속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터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의미가 없다. 러시아도 이기고 나서 이제 바흐무트 지역을 탈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안에서 그냥 버티기로만 거기는 원래 이기기는 바그너 용병이 이겼는데 지금 러시아 정규군이 갖고 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대놓고 우크라이나군이 정면으로 공격을 못 해요. 그럼 이건 이제 다시 재점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어떤 다른 접경 지역들을 공격하는
아주 그 간헐적인 그 국지전적인 요소로 지금 도발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우크라이나 자체로는 전쟁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이미 공식적인 사실로 밝혀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1년 반은 더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경제나 외교 관련된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중국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중국이 여기 오늘 러시아만 빼고 다 온 거예요. 오늘 러시아 편 아닙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러시아한테는 지금 그 러시아랑 중국이 붙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세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중국도 아닌 척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중국이 요즘 그 러시아가 중국인 그 입국을 러시아가 중국 입국을 강제로 그러니까 무단으로 금지시켰다 그래갖고 막 외교적으로 성명 내고 이지랄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속으로는 오히려 루블로 하나 달러화 결제 비중 늘려가면서 이거 통해 갖고 나중에 디지털 화폐 통합 화폐 나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와 연관해서 비슷한 요즘 들어서 이제 서방 언론이 막 퍼뜨리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루머가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론입니다. 이게 한때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위기론을 전쟁 초기 때 막 풀었거든요. 근데 사실이 아닌 걸로 규명됐잖아. 전쟁이 지났는데 지금 제일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인도하고 러시아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 중에 오히려 돈을 벌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에너지부터 곡물부터 지금 뭐 일반적인 생필품까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대려 그 경제, 그러니까 경제 제재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러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론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진짜 중국 경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한번 기사 읽어주세요. 네, 중국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자 일종의 언론 통제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유명한 경제학 교수 최소 7명이 최근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출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관한 주제로 토론하지 말아달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만 중앙통신도 일부 전문가가 중국 디플레이션, 해외 자본 도피 등 표현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이 이 일본의 장기 불황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얘기 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불황이 일본형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 망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던데.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일본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일본 경제가 망한 거는 돈을 갑자기 확 벌어가지고 그 돈을 부동산에다 다 쳐바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버블이 왔어요. 그래서 날라가 버린 게 부동산 버블로 날라가 버린 자산을 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채워 올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래서 부동산이 가치가 떨어져 버린 만큼 경제의 동력을 잃어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공장을 해요. 근데 내 공장 땅이 10억이었어. 그럼 이걸 대출 받아갖고 7, 8억을 받아갖고 내 공장 운영비로도 쓸 수도 있고 추가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내 공장 값이 2억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내가 이 공장 값이 떨어진 만큼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땅이 10억까지 올라갔던 버블, 이 버블은 통화의 공급이 엄청나게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잘 돌고 돈 값어치가 없으니까 땅에다 투자를 한 거고 땅값이 오른 거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경제가 멈춰버리고 나니까 역으로 땅값은 더 빨리 떨어졌고 거기에서 손실난 그 금액만큼을 소득을 통해 갖고 다시 못 끌어올리는 장기 불황이 된 게 일본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원래 중국 막대한 GDP 3, 4% 이상이 매번 부동산에 투자가 돼갖고
맨날 아파트 짓고 신도시 짓고 고속철도 놓고 뭐 이런 것들로 해갖고 경기 부양을 하다가 지금 몇 년째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망한다.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망하고 뭐 망하는 기업들이나 또는 개인들이 속출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국가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발행되고 운영되는 모든 화폐가 국가은행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경제정책이나 물가정책이나 또는 뭐 부동산 정책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시장의 영향력이라는 걸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뭐 5조 원대다, 뭐 훨씬 크겠지만 이렇게 쳤을 때 우리는 그 5조 원대가 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팔아야 돼요. 개인한테 팔아야 돼. 5조 원을 내고 인천 사람한테 팔아야 서울 땅을 5조 원에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땅이 오늘부터 10조 원이야 그러면 그 땅이 10조 원 값어치를 가지는 거예요. 2조 원이야 그러면 2조 원 값어치를 가지는 겁니다. 야, 너 이거 국가가 써야 되니까 땅 내놓고 나가. 대신 너한테 보상비는 2조 원밖에 못 줘. 그러면 2조 원 받고 나가야 돼요.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달라.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뭐 400경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뭐 250경 원밖에 안 되니까 150경 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중국 경제가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중국 경제를 모르는 거고요. 중국은 예를 들어 이게 400경밖에 안 돼서 250경 이게 400경이 250경 150경이 날라갔다고 하더라도 야 그냥 이거 400경으로 쳐 라고 치면 그게 400경인 거야. 그러면 대출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나라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어. 네. 환율이 떨어지고 막 물가가 떨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돈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가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티가 날 때 이러한 게 생겨요. 즉 우리가 전부 합쳐갖고 10만 원밖에 없는데 누가 10만 원 딱 집어넣으면 그게 20만 원으로 늘었구나라는 걸 우린 알잖아. 시장이 좁으니까. 근데 중국 시장 안에서 모른다니까. 몰라. 사람들이 야 우리 돌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여기 판돈이 10조 원이지. 근데 5조 원밖에 없어도 10조 원이야. 라고 하면 10조 원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10조 원이야. 그럼 10조 원이야. 20조 원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1조 원이 돌아다니고 있어도 야 10조 원이야. 그러면 10조 원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럼 20조 원인 상태가 필요해졌어. 그러면 지가 10조를 집어넣어. 그래갖고 20조 원을 만들어. 왜? 돈은 찍어내면 되니까. 아니, 그래서 나는 되게 웃긴 게 너무 바보 같은 생각으로 중국 경제를 그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국 경제를 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다면 흔히 얘기하는 그 경제 이론을 가져다가 중국에 바로 대입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기본 공부 없이 그냥 경제적인 걸 계속 이론을 갖다 대니까 망하겠는데? 하긴 그거 보니까 북한 망한다가 지금 그럼 안 망해.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제발 국제정치 공부 좀 하라고요. 고달프고 힘들겠지. 나라를 그 꼴로 돌리고 경제를 이렇게 돌리면 그래도 나라가 그냥 유지가 돼. 왜? 정권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 그러니까 공산당 말고 다른 당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는 경제 유튜브 자주 보는 친구들인데 거의 10이면 10 경제 유튜브들이 중국 망할 거다 이 얘기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송 작가님한테 좀 물어달라고. 그래서 많은 애들이 얘기하는 게 중국의 경제 지표가 7% 목표였는데 뭐 6.3%로 떨어져서 뭐 10% 이상 국내 총생산과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는 거예요. 숫자는 아무 의미 없어.
6.3%도 야 계산 잘못했구만 그럼 7.3%예요. 진짜 중국 정부가 우리는 그 6.3%라는 게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나온 수치거나 또는 중국 정부가 제공한 수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막말로 중국 정부가 투명하게 그걸 다 공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어디부터 제일 먼저 때려잡았냐면 그런 중국 내부의 어떤 수치, 통계 수치나 이런 것들을 외부 연구기관이나 외부 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부터 때려잡았어요. 왜 때려잡았냐면 이 새끼들이 우리 말대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주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그 정보는 어떤 것도 사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코로나19 팬데믹 때 일본 정부가 한 얘기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지들이 가장 많이 응용하는 게 정필이 JP모건하고 그 다음에 뭐 모건스탠리 이런 데 거 뭐 주로 받아다 쓰거든요. JP모건의 최대 주주는 미쓰비시예요. 그러니까 JP모건을 미국 회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일본 회사입니다. 그냥 옛날에 미국 회사였다가 일본 회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JP모건이 내놓는 경제적 이론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속이고 일본이나 일본 애들을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장난질인 거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경제가 어렵다 뭐렇다 하면 중국이 어려운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성장률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고비 사막에다가 쌀사댐을 지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하나를 지으면은 그냥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냥 3%는 올라가. 갑자기 그 모래 하나 없는, 아니,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다가 산사댐을 지면 돼. 댐이 생겨. 그리고 거기에 건설되는 인원들, 용역들, 세멘트 값, 철근 값 해갖고 경제가 막 부풉니다. 그럼 그 돈 누가 주냐? 그냥 은행에서 돈 찍어놓고 주면 돼요. 그럼 그 돈 갖고 나가서 쓰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은 누가 책임지나요? 정부가 알아서 책임지겠죠. 거기는 철저하게 폐쇄고. 그래서. 계획 경제인데 뭐가 그래서 다 짓고 난 다음에, 경기가 이제 웬만큼 살아나는데 또 불경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산사댐을 철거하면 됩니다. 철거하면 돼. 다시. 그럼 철거하는 동안 거기 갖고 사람들이 돈 받고 일하고 자재 쓰고 경비 쓰잖아요? 그러면 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 그게 중국 경제의 비결인 거예요. 다른 거가 필요 없어. 중국이 지금 경제를 돌리는 이유는 딱 하나. 외국에 나가서 달러를 벌려고 돌리는 거예요. 즉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나 이런 데다가 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미리 성금을 줘요. 물건이 100원인데 95원 아치로 성금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들어갖고 팔리거나 말거나는 공장은 책임질 필요가 없어. 네.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중국 정부가 이걸 들고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싶으면 말아. 안 팔고 싶으면 그냥 공짜로 주면 돼요. 아니면 그냥 폐기해도 돼. 그리고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그냥 기부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있다가 괜히 옆에 있는 나라가 띠껍게 군다. 그럼 그 나라가 100원에 팔고 있는 거 우리가 50원에 팔면 돼, 중국. 그럼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중국이 횡포를 부리는데 뭐 다른 나라는 어떡하나? 다른 나라 어떡할 건데? 전 세계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달러 빚이 한 푼도 없는 나라가 또 중국이에요. 중국이 외채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중국이 뭐 외국에다 돈을 빌려가지고 뭐 그 돈 때문에 IMF가 온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올인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야. 아까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저기 정치 공부 먼저 좀 하시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깝깝하네요. 여기 보도 제가 동아일보 보도 가져왔잖아요. 여기도 자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언급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네. 이것도 일본 아닙니까? 일본 거? 맞아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일본 거고요. 그리고 대만은 물론 중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일본 자본들 말 듣는 애들인 거고요. 네. 그렇네. 언론 통제에 나섰다는 그리고 것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친일본계 언론들이나 중국이랑 전혀 상관없는 언론들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애들인데 다. 그냥 이런 거에 좀 노란하지 좀 마.
국제 정치를 알면은 이런 얘기 들으면 콧방귀 낄 텐데. 지금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그 소중한 가치는 네. 생산이나 물품 기술이 아니고요. 시장이에요, 시장. 누가 그 시장에 있는 물건을 소비해 줄 수 있느냐. 이 소비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지. 그 소비력을 만드는 가장 큰 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자산이 아니라고. 노동력이 자산인 겁니다. 뭔가를 일해갖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노동력. 그리고 그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재화를 기준으로 해갖고 소비를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달러로만 결정되는 달러 위주의 사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인도가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들이 달러 안 쓰고 중국 돈, 인도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 들어가 갖고 그 시장에 기생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아유, 왜 이렇게 기침을? 몰래 초콜릿 칩을 훔쳐먹다가 과자를 사례가 드시다가. 걸렸어.